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2050년경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권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을 제치고 G2라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남북 경제협력에 물꼬가 트이게 되면 북한이 앞으로 10년 동안 연 7%의 고속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북한이 남한의 GDP의 절반 수준까지 따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잠재력은 월 20만 원 정도의 값싼 노동력과 희토류 같은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이 더해졌을 때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우리를 따라오면 따라올수록 우리 산업의 전반적으로 그 수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07년, 2009년 두 차례 통일 한국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요. 세계 2위권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도약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전망이었죠. 2020년, 2030년, 그리고 2050년 OECD 2위 국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의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북 통일 시에 2050년 GDP가 8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 그것입니다. 골드만삭스도 8만 7천 달러라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돈으로 9,400여만 원의 돈입니다. 하지만 제약 요건도 있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구조적인 차이나 인프라 차이, 또 현재 경제 규모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통일 비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가 북미 서로 간의 만족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의 검증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북한의 투자와 여러 가지의 것들, 가이드라인이 나타나게 된다면 앞으로 북한의 개방과 이 발전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과연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현재 불확실성과 기대감이 높은 지금 구간이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확실한 것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증권가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측정이 가능해질 텐데요. 현재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일단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회담 때 전해주었던 USB 안에 들어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나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낼 신북방정책 로드맵이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이제 차츰 가이드라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우리나라는 바로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정권에서 국민 개개인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삶의 질을 강조하고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요, 1995년 1만 달러 돌파, 2006년 2만 달러 돌파, 그리고 지난해까지 11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선진국을 가르는 기준으로 3050 클럽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리고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 전 세계에 딱 6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인데요. 3만 달러 돌파 당시의 주가 추이를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3만 달러 시대에 과연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까요? 2만 달러 시대의 스포츠 하면 골프입니다. 그리고 3만 달러 시대는 승마가 대중화되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텃밭 가꾸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3만 달러 시대가 되면 텃밭 가꾸기보다 정원 가꾸기가 유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책을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정한 책의 해이기도 합니다. 외면적인 포장보다 내면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가 3만 달러 시대에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융상품의 발전, 자산관리의 발전, 주식시장의 강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앞서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만 달러 시대에 돌파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버블이 나타나서 이게 터지는 시기여서 주가가 하락했었지만 나머지 국가들 보시면 미국이 20%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 15%의 주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산 선호도가 부동산에서 금융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가 3만 달러 시대라고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올해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이야기가 3만 달러 시대와 함께 맞물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현재 PER 9배 내외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 대비해서 절반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여기에 요즘 나오고 있는 재벌 개혁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과연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2018년은 여러모로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